네, 안녕하세요. 박옥식의 접토크. 오늘은 정말 우리 주변에서 자주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직업 분야 중에 하나인데요. 사회복지사, 또 관심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해서 현장의 사회복지사님을 모시고 이 사회복지사와 관련된 얘기들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쁜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네, 반갑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아유, 과장님 본인 소개하고요. 네. 예, 지금 사회복지사를 이렇게 하시게 된 계기에 대해서 네.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종합복지관에서 지금 현재는 종합복지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13년 차. 13년 차. 네. 네. 직급으로 따지면 팀장이 가장급 팀장 홍봉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13년 차면 진짜 베테랑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원래 예. 따지고 보게 되면 제가 한 15년 차, 16년 차가 돼야 되는데 제가 3년을 쉬었어요. 얼굴 보면 전혀 그 정도는 안 돼 보이네요. 굉장히 젊어 보이시는데 아닙니다. 벌써 그렇게. 네. 네, 아유, 오래 계셨기 때문에 이쪽 분야에 정말 이렇게 좋은 얘기 많이 해주실 거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사회복지사에 대해서 아까 예. 입문한 계기를 계기도. 저는 예. 지금 이 지역이 성북구인데 성북구에서 태어나고 자라면서 사회복지에 대한 꿈을 꿨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다니던 복지관이 근처에 있는 기름복지관인데 그 안에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사회복지사들이 그렇게 힘든데도 불구하고 웃는 모습들이 매력으로 다가왔고 그래서 전공을 하게 됐고 그러다가 보니까 여주에도 있어봤고 강남구에도 있어봤고 송파구에도 있어봤고 결국엔 다시 고향인 성북구로 고향으로 돌아오신 네. 거예요. 굉장히 의미가 남다르실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이제 복지관에서 근무하게 된 이제 동기가 이제 지금 여기 우리 과장님께서 근무하시는 여기가 지금 정확하게 어떻게 된다는 거죠? 여기는 정확하게 말하게 되면 정능 종합사회복지관이에요. 정능 종합사회복지관. 네네. 지금 그러면 우리 방금 이제 계기에 대해서 사회복지사가 된 계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이 사회복지사는 어떤 직업인지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들어본 사회복지에 대한 그 소개, 직업 소개가 가장 어려운데. 그러세요? 예. 근데 몇 달 전에 제가 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듣고 현실적으로 아픔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는 직업을 전문직이라고 한대요. 대표적인 게 성직자, 그다음에 법조인, 그 의료인들이 이제 그들을 전문가라고 불리우는 이유가 사람들이 힘들 때 도울 수 있는 직업이기 때문에 전문직이라고 한다고 하는데 저는 이 사회복지사도 가장 어려운 이들을 돌보고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거에 초점을 맞춰서 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저희 사회복지사들도 그 전문직군에 들어가는 직업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부유하게 태어났던 가난하게 태어났던 기본적으로 이 나라 대한민국에서 민주시민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욕구를 해결해 줄 수도 있고 해결해 주는 역할 그런 곳을 하는 것이 사회복지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딱 과장님 말씀을 드리니까 조금 더 잘 정리가 되는 것 같은데요. 과장님 저는 이쪽에 정확히 잘 몰라서 좀 여쭤보는데 사회복지사도 이제 자격증이 있다라고 제가 좀 알고 있거든요. 네,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2급 상급이 있다고 들었어요. 네, 2급이 있고 1급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학번까지 제가 98학번인데 저희까지는 솔직하게 솔직한 게 아니라 그냥 자격증을 이제 4년제를 졸업하게 되면 자격증을 줬고 학교를 졸업하면 이제 전공을 하게 되면 줬어요. 1급 자격증 시험을 보지 않아도 줬고 다만 이제 2년제나 전문대를 나오게 되면 거기서 이제 그러니까 조금 연차가 되게 되면 또 자격증을 또 주기도 했었고 제가 그런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98학번 이후부터 그냥 99학번부터는 이제 국가직 시험을 봤어요. 그러니까 졸업하게 되면 2급 자격증이 주어지고 그 2급 자격증을 갖고 이제 시험을 볼 수가 있는 거죠. 1급 시험을 볼 수 있는데 근데
제가 시험 보지 않고 자격증을 딴 한 사람으로서 뭐 이런 말 하기는 좀 그렇죠. 그렇지만 약간 막 이런 말들이 되게 많았어요. 지금 사회복지사 10만이 넘어가고 있어요. 엄청 많으니까 어디 학원에서도 따게 하고 뭐 하게 따게 하고 뭐 하게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사회복지사라고 하는 직업이 정말 중요한 직업이고 하지만 철학을 갖춰야 되는 직업인데 그냥 직업으로만 바라보고 오시는 분들이 그만큼 많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현장에서 많은 선배님들과 현장의 동료들이 그러한 부분에 안타까움을 갖고 계속해서 보건복지부나 위쪽에다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런 또 자격증에 대해서 남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지금 과장님 그 근무하시는 데가 정릉 종합사회복지관이 많은 분들이 그 사회복지관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한 경우도 많고요. 그 복지관은 어떤 역할을 하는 곳이고 과장님께서는 여기에서 어떤 일을 주로 이제 하시는지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관이 크게 단종복지관과 지역사회복지관인 종합사회복지관으로 나눠요. 단종복지관이라고 하게 되면 장애인복지관이라든지 노인복지관이라든지 그런 복지관들이 단종복지관이라고 불리고 지역사회복지관으로는 종합사회복지관들이 이제 있는 거. 서울 같은 경우는 99개, 인구 7만에 한 개씩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역사회복지관의 역할은 보통 케어센터의 이미지가 강합니다. 강한데 특히나 지역사회복지관은 모든 주민들의 보편적 복지를 위해서 체감도를 높이는 역할을 하는 곳. 그러니까 케어센터라는 것보다는 커뮤니티 센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람들의 이미지에는 케어센터의 이미지가 강해요.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들이 찾아가고 흔히들 말하는 불쌍한 사람들이 찾아가고 소외계층을 발굴하고 그러한 곳으로 인지하고 그들을 도와주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사실 어느 복지관이나 단종복지관도 지금 현재는 거의 지역사회복지관의 역할을 해줘요. 케어센터의 이미지뿐만 아니라 종합사회복지관, 단종복지관 구분 없이 지역사회 내에서 CEO 역할, 커뮤니티 오거니제이션, 공동체 만들고 공동체를 좀 활성화하는 역할을 많이 하고 있죠.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 복지관인데 아직까지도 많은 주민분들이 복지관은 어려운 사람들이 찾아가는 곳이라 생각해서 잘 오지 않아요. 정릉은 좀 달라요. 많은 주민분들이 찾아오고 하시는데 커뮤니티 센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종합복지관 같은 경우는 크게 4개 팀으로 나눠져요. 하나는 정말 그 케어센터 이미지, 사례 관리나 보편적 복지가 아니라 선별적 복지에 가까운 그러니까 소외계층, 차상위계층이나 수급권자들을 위해서 애써주는 사례관리 팀. 흔히들 생각하시는 어려운 이들을 찾아서 돕는 팀을 사례관리 팀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냥 단순하게 찾아가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담하고 상담 기법을 통해서 이 사람의 강점을 끌어내서 주체성 있는 민주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이제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게 사례관리 팀. 그다음에 서비스 제공팀이라고 하는 팀이 있어요. 서비스 제공팀은 이제 그 또한 마찬가지지만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가 이제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가족복지팀이라고 하는 팀이 그런 색깔이 강했었는데, 그러니까 이혼한 부모 가정도 있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저희 복지관에는 초록달팽이라고 해서 경계선에 있는 친구들이거든요. 장애도 아니고 일반 좀 사회성이 좀 부족한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 친구들의 가정을 위해서 같이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그러니까 서비스를 제공해줄 수 있는 대상들을 찾아서 그들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팀이 서비스 제공팀. 가장 대표적인 사업이 급식 사업, 무료 급식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르신들의 점심이나 오시는 분들에게는 점심을 제공하고 만약에 찾아오지 못하시는 분들에게는 도시락이나 밑반찬을 보내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팀이 이제 서비스 제공팀이라고 보시면 되고 서비스 제공팀은 사례관리 팀도 마찬가지지만 서비스 제공팀도 전문성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게 프로그램을 돌린다는 거는 그냥 프로그램을 누가 전문가한테 맡긴다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들을 우리가 관찰하고 그분들이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았을 때는 그분들에게 계속해서 피드백을 줘야 되는 부분까지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문성이 있지 않으면 좀 어려운 팀. 그리고 또 하나 지역조직팀 제가 지금 있는 팀인데 저희는 공동체라고 하는 부분들, 커뮤니티라고 하는 부분들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아니라고 봐요. 하지만 문제를 예방할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주민들끼리 신뢰를 쌓을 수 있도록 자꾸 거리를 만들어주는 거죠. 축제를 만들 때도 우리가 만들어가지고 차비화새우가 아니라 되도록이면 같이 만들 수 있게끔 거리를 제공해주고 그분들이 하나 둘씩 맨 처음에는 10명 참석하다가 10명에서 20명, 20명에서 40명, 40명에서 80명
점점 자신들이 참여함으로 해서 동네가 바뀌고 하는 것을 체감할 수 있게끔 그리고 그들이 적어도 그런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지치지 않게끔 뒤에서 푸시해주는 역할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게 지역주의 팀이라고 보시면 되니까 공동체, 주민 조직화 100% 보편적 복지를 하는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이제 사회복지관의 근무 환경은 어떤가요? 좀 현실적인 얘기지만 사회복지의 근무 환경? 예. 근무 환경이라고 하면 연봉? 똑같은 9-6예요.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고 진짜 선배님들이 노력을 많이 하신 게 예전에는 진짜 야근을 하게 되면 눈치 보고 야근을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왜냐하면 야근 수당이 없는 곳이 대다수였어요. 없었죠. 내가 일이 많은데도 생각해보세요. 밖에 나가서 상담을 하고 들어와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상담한 것을 정리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정리해야지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그렇죠. 그걸 또 이제 후원을 받아서 이분을 도와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하려면 6시에 퇴근을 못해요. 7시, 8시, 10시 식대도 안 줬어요. 식대도 주지 않고 각자 식대 알아서 해결하고 사회복지사를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문 직종인데 이제 그 시절에 비교하게 되면 진짜 열정 그러니까 자원봉사라고 막 생각하는 사람도 많았었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열정 하나로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그러지 않아요. 지금은 근무 여건도 9시, 6시 뭐 똑같았고 그리고 또 우리의 인권이나 인권 신장이나 권익 신장을 위한 활동들도 다양하게 하고 있고 그리고 업무를 하기 위해서 시간의 수당을 또 요청할 수도 있게끔 경비를 지원하고 있고 또 모 법인에서 저희가 위탁기관이기 때문에 모 법인에서는 수당까지 챙겨주고 있고 그리고 서울시에서 기본적으로 급여 체계를 상당히 높여놨어요. 물론 선배님들이 그런 역할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후배들이 적어도 전문 직종으로서 공무원급의 월급은 받아야 되지 않을까? 라고 이제 그 정도로 높여놓으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많이 괜찮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그런 부분은 있어요. 왜냐하면 비영리 시설이고 다양하게 지금 많이 좋아했다고 하지만 이것도 조직 생활인 거예요. 그러니까 조직에 위계가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뭐 다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연봉 제일 궁금하게 생각해요. 연봉 그거 공개할 수 있나요? 네, 제가 이제 한 4,300에서 4,500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간에까지 합치면 4,600까지 받나? 그러니까 뭐 15호봉, 16호봉이 그 정도 받으니까 예전에는 저 처음에 선배님들이 애써주셔가지고 급여가 올라갔다고 하지만 막 119 112 그래요? 그러니까 버스가 있는 날은 막 250 막 이렇게 나오고 버스 없는 날은 막 113, 112 막 이렇게 나올 때도 있어요. 그때보다 좀 많이 좋아요. 엄청 좋아요. 그래요? 더 좀 좋아져야 근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1호봉 친구들 같은 경우는 아직도 200만 원을 못 받아요. 실수령이.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데 비해서는 좀 열악한 급여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한데 우리보다 더 열악한 열심히 일하면서 열악한 환경에 있으신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 선배님들이 노력 많이 해서 지금까지 올라온 것도 저희는 만족합니다. 근데 선배님들이 하신 만큼 저희 세대들도 이제 후배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죠. 그러면 이제 또 나아지겠죠. 그래서 이제 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제 사회복지 쪽 관심 있으신 분도 많이 늘어나고 지금 하시는데 사회복지관 취업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좀 정보를 얻으면 좋을까요? 복지관의 정보를 얻는 가장 좋은 방법은 복지관에서 자원봉사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복지사들은 되기 전에 대학교 4학년 때 실습을 나와요. 3학년 때인가 4학년 때인가 실습을 나와요. 실습을 2번 정도도 할 수도 있고 1번 할 수도 있는데 자신이 하고자 하는 방향 뭐 장애인 분야, 아니면 노인 분야, 아니면 종합복지관 분야, 아니면 또 기타 다른 시설들 다양한 시설들이 많거든요. 자기가 어떤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명확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명확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경험 직면해야 되는 거고 직면이라고 하는 건 경험을 통해서 얻어내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통해서 본인이 어느 진로를 결정할지를 선택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확인해야 되는 곳이 있어요. 취업 사이트는 아니지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경상북도는 경상북도 사회복지사협회가 있고요. 제주도는 제주도 사회복지사협회가 있겠죠. 서울시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협회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구인 공고란들이 있어요. 보통 보게 되면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가장 크게 나와요. 지금 취업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말씀해 주셨는데 꼭 그 사이트에서 확인하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앞부분 말씀드렸다시피 본인이 어느 분야에서 관심이 있고 어느 분야에서 활동할 것인지에 대한 그 결정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본인이 선택하는 영역은 본인이 하고 싶어하는 영역이겠지만
본인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네. 본인이 선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경쟁 시스템으로 해가지고 그렇죠. 채용되기 때문에 그나마 요새는 블라인드 채용으로 인해서 뭐 남녀 차별 없고 장애인이나 이러한 차별들이 없기 때문에 학교 차별도 없기 때문에 좀 더 수월하겠지만 예. 선택은 받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만큼 네.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싶습니다. 현장에서의 필요한 그런 정보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과장님 1편 출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2편도 계속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